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황입니다. 9월 29일 날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려서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과연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당선됐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이 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원래 동경 출신인데 본적지가 히로시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히로시마에서 구선까지 됐죠. 중의원이죠. 원래 세습 정치인으로 조부도 중의원이었고 부친도 중의원이었습니다. 다 정치인 가족이죠. 부친은 특히 통상산업성 관료를 해가지고 해외에 많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보도 소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고 동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대학은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바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일본 장기신용은행,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장기신용은행에 입사를 해서 30세에 바로 아버지 중의원이었던 기시다 후미다케의 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일본의 세습 정신이 다 그런 비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빠른 나이 65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시다 후미오는 히로시마 1구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중의원에 첫 도전을 해서 바로 당선하게 됩니다. 이후 내리 9번을 중의원에서 계속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지의 파벌, 갱지회, 일본말로 하면 고치카이라고 하는데 이 고치카이에 아버지가 소속됐는데 기시다 후보도 바로 거기에 소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 경력을 거기서부터 쌓게 되죠.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문부과학부 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 2006년에 총리가 된 다음에 내각부 특명 대신을 그때 바로 처음으로 대신으로 입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개의 여러 가지 대신 자리를 하게 되죠. 우리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베 총리 시절에 4년 7개월 외무 대신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 고치카이, 일본에는 파벌이 여러 개 있는데 고치카이라는 파벌이 있습니다. 근데 고치카이는 파벌의 정책 연구의 이름이고 그 파벌 이름이 원래 고가 파벌이었습니다. 고가 마코토가 정식으로 기시다 후미오한테 고치카이 파벌 영수직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벌이 기시다 파벌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시다 파벌의 영수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기시다파는 46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민당의 파벌로서 상당히 오래되면서 전통 있는 파벌 영수로 그때부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치카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한일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치카이는 자민당 파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파벌입니다. 고치카이 연구에는. 그래서 이 기시다파인데 이 고치카이의 연구에서 기시다 파벌이 나오는데 이 고치카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고치카이는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 전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파벌인데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과 사토 에이사쿠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별하고 나서부터 결성이 됐는데 계속 파벌 영수를 바꾸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카이가 굉장히 친한적인 파벌이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로 오히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히라라는 사람이 한일 도약할 때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있죠. 거기에 오히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미야자와가 파벌 영수를 했는데 미야자와 다마 2차 대전이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했다는 다마가 바로 미야자 다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갓도도 굉장히 친한파로서 유명하죠. 그리고 고노 다마, 고노도 역시 이 고치카이 출신인데 우리가 유명한 위안부 문제에 유명한 고노 다마가 그 고노의 고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치카이의 기시다파의 고치카이가 굉장히 친한적인 파벌이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중시를 해야 됩니다. 고치카의 성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민당 내 비교적 중도파로서 온건한 비둘기파입니다. 매파라 하면 호소다파, 실질적으로 아베 전 총리가 집권을 잡고 있는 호소다파나 아소파는 매파에 속하고 이 고치카이, 기시다파는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의 어떤 우익 민족주의의 강한 성격을 어느 정도는 견제도 할 수 있다. 그런 파벌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원래 처음부터 이 고치카이는 정책에 박습니다. 정쟁에는 약하지만 정책에 박다는 그런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에 대중적 인기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9월 19일 날 마이니치 신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고노 따로가 42%고 그 다음에 다카이치 여성 의원이죠.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그 다음에 그리고 기시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다 세이코인데 쉽게 말하면은 인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는 고노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것은 일본의 파벌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총리가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노 총리가 유력하다고 그랬는데 일본의 정치 구도가 이렇게 바뀌는가. 과거 우리 스가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죠. 스가 총리 작년에 9월 달에 스가 총리가 될 때도 인기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기시다고 그 다음에 스가 총리가 3위였는데 스가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파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의 파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의 정치는 보통 이렇죠.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 총재가 되면 전통적으로 일본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955년부터 계속적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고 도중에 2010년도경에 민주당이 3년 정도 잡았던 것 외에는 계속 자민당이 잡았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결국 일본 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총리를 뽑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총재가 되는 거고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선 투표를 했죠. 자, 1차 투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국회의원, 즉 중의원 참여까지 다 포함해서 자민당의 382명, 그리고 그와 똑같은 숫자의 핵심 당원 382명을 합해서 764표로 1위부터 4위까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1위, 2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가 한 표 차이로 1차 투표에서 고노 따로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 결선 투표를 했는데 결선 투표에서는 바로 기시다 후미오가 70표로 고노 따로를 앞섰습니다. 자, 그런데 1차 투표는 국회의원 382명, 당원 382명 이런 숫자로 했는데 2차 결선 투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국회의원 382명과 일본의 각 도도 부위원회에서 한 명씩 대표로 47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표로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표로만 하니까 국회의원은 자민당 국회의원은 전부 다 파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선 투표는 좌우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민당 파벌의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속해 있는 호소다파가 96명, 그 다음에 아소파, 아베 총리와 가장 친한 아소파가 37명, 그리고 기시다파가 46명입니다. 그리고 누가가파라고서 과거의 다케시다파입니다. 이런 주요 파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자민당 총재의 선거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민당 파벌은 과거부터 지금 382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분파돼가지고 이 파벌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자민당은 이 파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민당 선거의 특색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9월 달에 스가 총리가 파벌 영수들이 밀실 정치로, 야합 정치로, 담합 정치로 해서 인기 3위인 스가 총리를 바로 총리를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파벌들이 1차 투표에 한해서는 자율투표로 맡긴다고 다소 파벌 성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 후보 내지 자율투표로 한다고 1차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차 투표에서는 역시나 파벌들이 자기네들이 뭉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역시 지금도 영향력을 강력히 발휘했다는 거죠. 아베 총리의 호소다파 1차 투표에는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의원을 밀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후보가 3위가 됐기 때문에 고노 아니면은 기시다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2차 투표에서는 전부 기시다 후보를 민 거죠. 자민당의 파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민당 의원들이 파벌에 그렇게 목이 매여 있는가? 우선 파벌 수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금들이 전부 파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파벌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파벌 영수가 각 국회의원들한테 선거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중선거제, 과거에는 중선거제로 했습니다. 중선거제. 지금은 단독 선거제지만 과거에는 중선거제로 해서 2명 내지 3명이 한 선거구제에서 자민당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쉽게 말해서 누구나 파벌 영수가 그 지역구에다 심어 놓으면 바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자민당은 지금도 파벌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자기네들끼리 점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인다는 얘기죠. 이번에 파벌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잠깐 보면은 앞으로 기시다 후미오가 어떻게 이 파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과거 스가 총리가 당선될 때, 작년에 스가 총리가 당선될 때 호소다파하고 아소파하고 니카이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됐죠. 그런데 스가 총리가 누구의 신복입니까? 아베 총리의 신복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뒤에서 마쿠에서 이 호소다파를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가장 맹우인 아소파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니카이 지금 간사장인 니카이파가 합류를 해가지고 결국 스가 총리가 바로 총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뒤에서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처음에는 다케이치 사나에라는 후보를 1차 투표에서는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호소다파의 대부분이 다카이치 사나에 그쪽으로 1차 투표에 갔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율투표라고 그랬죠. 명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카이치를 1차에 밀었는데 1차에는 어차피 일본의 선거 구도로서 1차, 2차 투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1차 투표에서
고노 따로 후보가 당원표에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고노 따로가. 왜? 국민적인 지지가 고노 따로한테 굉장히 많이 쏠리는 거죠. 왜? 고노 따로는 개혁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을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자민당을 개혁해야겠다는데 파벌 영수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고노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고노가. 전체적으로 파벌 영수들한테. 그래서 아베, 아소가 담합을 해가지고 이 2차 투표에서는 고노보다는 그래도 차선책으로 기시다 후미오를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기시다 후미오가 고노 후보를 제끼고 이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 지원 세력이 당연히 기시다파 46명은 전원이거든요.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파, 그리고 아소 전 총리의 아소파, 그리고 다케시다파 일부, 그렇게 해서 자민당 내 지원 세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기시다 후미오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파벌 정치가 서서히 아마 쇠약하지 않을까. 이번까지는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어도 앞으로는 아베 총리가 퇴장을 했고 이미 또 아베 총리가 전체적으로 심임을 했던 스가 총리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못 나왔죠.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베 키즈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파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파벌 정치는 서서히 이제 쇠락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파벌 정치가 1차적으로 약간 파벌 정치의 성격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다시 그 파벌 정치의 옛날 그 복원력을 살려서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파벌 정치는 서서히 쇠락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 제가 유튜브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과연 친한적 성격인가 반한적인 성격인가 거기에서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